이어서 고구려 역사와 선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선영성의 뜻은 인간 삼중 구조 안에서 영과 정신, 육신의 조화로운 삶을 통한 공명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반면 인간의 뜻은 이중 구조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정신, 집중화된 경쟁과 비교, 자기 팽창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고구려 역사는 삼중 구조가 아닌 이중 구조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선영성의 뜻을 보면은 고구려 지역은 산이 많아 농사짓기 어려운 험한 환경이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전쟁의 합리화도 욕심을 위장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만 깨달으면 얼마든지 나쁜 땅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깨달을 것이 많고 험한 지역이지만 개발하면서 하느님 뜻에 의합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육신과 정신의 만족과 풍요로움만을 찾을 때 영의 힘이 빠지고 이중 구조의 삶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의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왕들은 중심으로 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6대 태조왕, 한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입니다. 그는 한사군의 현두군, 요둔군, 낙랑군을 축출하였으며 옥저와 동해를 부속시켜 동해안까지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고 왕위 세습을 확립해 고대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17대 소수리왕은 태학을 세워 국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불교를 수용해서 백제 사상을 계몽하여 국가의 통치 이념을 창립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상의 모습들은 한반도에 잃어버린 옛 땅을 한사군으로부터 회복하면서 한민족의 선영성의 기분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왕들은 정복 활동보다는 국가의 내면 형성에 충실하면서 고구려만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인간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하느님의 선영성과는 거리가 먼 형태들이 보입니다. 14대 봉상왕 때는 전연의 모용화의 침입을 2차례 받는 등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 동생 돌구를 죽이고 계속된 흉년에도 화려한 궁시를 지으려 했고 결국 폐위가 됩니다. 20대 장수왕은 백제 신라를 압박하고 한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26대 영양왕은 말갈이 투입했습니다. 수나라 문제의 30만 대군이 침공했고 수나라 양제 113만 수륙군 침공을 받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공로로 간신히 적을 섬멸시켰는데 이는 수나라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28대 보장왕 때는 당나라 소정방이 신라군과 합세하여 침입했습니다. 이때 영계소문이 독전 격퇴하나 결국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은 당나라로 압송되고 영계소문이 죽자 자식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고구려는 하느님의 선영성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상호 형성하는 데 위대함이 있겠습니다. 인간 핵심 형태의 영적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외향 형태인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결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의 형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오만을 내세울 때 칼 잘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재주만 부리면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반형성적 사건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쟁 중에도 태학을 세워 국가 인쟁을 양성하도록 또한 불교를 수용하여 계시적 차원에서 한 걸음 가까이 오도록 섭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지속 발견시키지 못하고 정신은 너무 자주 전쟁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점이 고구려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상기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거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여간 고구려 보자고요. 37년 고구려가 기원 전 37년에서 기원 후 언제 멸망하죠? 668년이죠. 그러면 몇 년 유지됐냐면 37년 더하면 705년 유지됐어요. 705년 유지됐으면은 백제보다는 조금 더 길게 유지됐죠. 길게 유지됐는데 이게 하느님께서는 고구려가 탄생되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셨는데 자신의 선영성을 잘 지켰는가?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갑돌이의 선영성을 잘 지켰는가? 갑순이는 지켰는가? 이걸 갖다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하느님의 뜻 선영성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가 인생의 핵심 문제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구려 역사를 놓고 봤을 적에 어쨌든 705년 동안 유지되다가 고구려가 멸망해버리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고구려에 대해서 지형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북부 지역이나 산악 지역이고 그래서 살기가 좀 불편했던 거는 틀림없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평지도 있고 좋은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주변 국가들을 막 침공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한 나라였었는데 이게 전쟁을 일으켜서 좋은 땅을 갖다가 차지해가지고 주변 지역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고 우리는 좋은 땅 차지해서 잘 살고 이게 하느님의 뜻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게 이중구조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기업을 운영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다가 다 내가 이렇게 잡아먹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중구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 역사지만 적어도 지금 2020년이니까 2600년 전의 얘기지만 꼭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인간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미국 역사 초창기에 보면은 영국에서 미국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 동해안에 또 미국의 동부 지역의 동북부 지역인 그 지역으로 갔을 적에 거기가 산악지방이었었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었죠. 대신에 나중에 보니까 남부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주 그냥 평지고 그냥 농사짓기에 좋고 막 이런 땅이었죠. 그러나 미국인들은 북부 지역에 정착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이렇게 산악 지역에 맞는 이런 상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발달시킨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남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노예제도, 그 제도를 오히려 철폐시킬 정도로 이렇게 북부 지역은 이렇게 좋은 어떤 뜻을 갖다가 이뤄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보구려 지역이 지금 지형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좋은 땅을 남의 지역을 막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산악지방에서 내가 지금 거기서 광부를 일한다 이런 것 같은 걸 불평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지형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내가 뭐를 보다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그 하느님의 뜻을 펼쳐나가느냐 이런 것을 찾을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못 찾고 무조건 되고 좋은 것만 찾는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되고 대학 들어갈 적에 난 법대 들어가면 좋다. 나는 뭐 상대 들어가야 좋다. 나는 의대 들어가야 좋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점에서 인류의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 방향을 선택하겠다, 이쪽 방향을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을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무조건 돈 잘 벌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다 명망이 있고 막 이렇게 권력 있고 이런 쪽으로다가 이런 가치관을 갖도록 청소년들을 인도한다면은 부모든 학교 선생님이든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건 반영성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이중구조로다가 잘못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초창기에 또 중국과의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되면 우리나라의 중국 그 한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한사군을 설치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사군을 몰아내야 건 맞아요.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전쟁을 했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침공당한 거를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것은 전쟁이지만 나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어떤 조국을 찾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불사하는 거는 이거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한사군 이렇게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이거는 삼중구조의 선형성의 뜻에 맞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도 또 뭐냐 이렇게 한사군을 내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소수리망대죠. 소수리망대 17대 소수리망대 이때가 몇 년이냐면은 371년이거든요. 371년부터 소수리망대 뭐를 세웠어요? 태학을 세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 양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 대학을 세웠다고 봐야 돼요. 전문 대학.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로 대학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벌써 371년에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하느님께 받은 대단한 지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소수리망대 또 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대학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가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하지만 삼중구조는 이중구조를 거쳐야지만 삼중구조 되는 거예요. 미생물 일중구조는 삼중구조 절대로 안 돼요.
이중구조를 거쳐야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한번 이중구조는 육신과 정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삼중구조는 영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육신과 정신의 최선의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영이 단계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정신의 아주 가장 깊은 차원이 영이에요. 알겠어요? 정신의 깊은 차원이 영이기 때문에 정신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형성적인 정신은 절대로 아니고 형성적인 정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다가 굿 마인드를 써야 돼. 배드 마인드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배드 마인드는 절대로 영으로 못 가. 굿 마인드가 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정신을 열심히 써야지만이 영으로 다 간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태학을 세웠다는 것은 삼중구조로 갈 수 있는 길에 하느님의 섭리를 받았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갔다 이렇게 공부하기 들어간 것은 바로 영으로 다 한 단계 더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의 마지막 단계에 영이 있다는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신의 깊은 단계로 갈수록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벌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분명히 해줘야지만이 근데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태학이 삼중구조로 가는 지름길이었었고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불교가 계시 내 종교는 아니야. 그러나 계시 바로 직전의 종교예요. 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종교야. 앞으로다가 명상을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느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교니까 이것이 삼중구조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건데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하느님이 섭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번에 391년부터 371년이 아니라 391년부터 등장한 누구예요? 광개토대학. 이 불과 20년 후인데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크게 발전시키면 그 내적으로다가 고구려 국민들의 내면이 풍요로워지고 국가가 아주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20년 지난 다음에 광개토대왕은 그냥 땅덩어리 넓히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광개토대왕을 갖다가 아주 그냥 굉장한 훌륭한 왕으로다가 이렇게 한편에는 이렇게 칭송하고 있기도 한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세상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갖다가 영웅시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다가 인간이 아닌 벌러지만도 못한 이런 어떤 그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학적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갖는 것이 무조건 되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삼중구조의 삶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한 이중구조의 확장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광개토대왕 이후 광개토대왕이 그러니까 그 아들 장수왕이 배운 게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영토 확장에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영토 확장한 사람은 영토 뺏기고 망해요. 돈에 관심 많이 쓴 사람은 돈 벌다가 망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권력이든. 뻔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쬐끔 땅을 얻은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좀 이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돼서 고구려의 선용성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 안에서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절대로 사역 부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냐 삼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냐 바로 이 초점을 놓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이런 내면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아주 고구려 역사 700년 정말 이렇게 10분 안에 이렇게 정리해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 감사의 박수.